로어 파크가는 노팅힐과 켄싱턴과의 경계에 위치한 고급 주택지였다. 마부가 말을 세운 집은 고풍스러운 철책으로 둘러싸인 무게가 있는 저택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유별나게 근엄한 얼굴의 집사가 나왔다. 예, 캘버턴 스미스 씨는 안에 계십니다. 와트슨 박사라고 하셨던가요? 죄송하지만 명함을 한 장 주십시오. 스미스 씨는 나의 보잘것없는 직함이나 이름으로는 마음이 동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반쯤 열린 현관문 밖으로 그의 높은 음성이 들렸다. 이게 대체 누구야? 연구 중에는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나, 스티블스? 집사가 뭐라고 변명을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스미스 씨의 음성이 들렸다. 만날 수 없다니까, 스티블스. 집에 없다고 말하고 꼭 만나고 싶거든. 내일 오전 중에 오라고 해. 나는 홈즈가 침대에서 고통을 참으며 이 사나이를 데리고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모습을 떠올렸다. 지금은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니었다. 홈즈의 생사는 나의 행동에 달려 있었다. 집사가 되돌아와서 송구스러운 듯 말문을 열려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밀어젖히다시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화가 벌컥 난 표정으로 책상 뒤의 의자에서 한 사나이가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기름기가 번지르르 하고 누렇고 큰 털이 긴 모래빛 눈썹 밑에서 부리부리한 회색 눈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뾰족한 대머리 위에는 작은 빌로드 모자가 옆으로 붙어 있었다. 그의 머리는 유난히 커 보였고 문득 아래쪽을 보니 깜짝 놀랐다. 몸집이 작고 등이 구부정했기 때문이다. 어릴 적 곱사병에 걸린 것 같았다. 하여튼 이 사람이 바로 캘버턴 스미스일 것이다. 스미스는 더욱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허락도 없이 마구 들어옵니까? 내일 오전이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미룰 수 없는 급한 사정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실은 셜록 홈즈가. 홈즈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스미스의 태도가 돌변했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에서 노기가 사라졌고 긴장감이 감도는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다. 당신은 홈즈 씨의 집에서 오는 길입니까? 예, 방금 그의 방에서 이리로 오는 길입니다. 홈즈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중태입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온 것입니다. 스미스는 눈짓으로 나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그도 맞은편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스미스의 얼굴이 벽난로 옆에 거울에 비쳤다. 잠시였지만 어떤 미소 같은 것이 스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와 마주 앉았을 때는 이미 그 미소는 사라지고 아까의 고집스러운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그거 안 됐군요. 홈즈 씨라면 우연히 인사를 나눈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만 그분의 재능과 인격은 존중할 만했습니다. 나는 아마추어 의학자인데 그분은 아마추어 범죄학자더군요. 그분은 상대가 범죄인이라면 내 상대는 세균인 셈이지요. 스미스 씨는 벽 쪽 선반에 늘어선 병과 단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젤라틴 배양균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인이 형기를 치르고 있는 셈이지요. 홈즈가 당신을 뵙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그런 전문 지식 때문입니다. 홈즈는 당신의 연구를 잘 알고 있어서 런던에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스미스는 깜짝 놀라 머리를 치켜세우며 빌로드 모자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서둘러 모자를 고쳤었다. 왜죠? 어째서 홈즈 씨는 나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마 당신이 동양의 특유한 질병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홈즈 씨는 자기의 병이 동양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범죄 수사 도중에 항구에서 중국인 선원과 섞인 것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스미스는 회심의 미소 비슷한 것을 띠며 모자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홈즈 씨는 병에 걸린 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나요? 3일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았습니까? 아,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을 듣고도 가보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군요, 와트슨 씨. 나는 내 일을 방해받는 것을 질색하지만 이번 경우만큼은 예외입니다. 자, 어서 가보기로 합시다. 나는 홈즈가 무슨 구실을 내세우더라도 한 걸음 먼저 돌아오라던 당부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말했다. 나는 다른 곳에 들러야 해서 함께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 수 없군요. 나 혼자 가겠습니다. 홈즈 씨의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 아마 30분 뒤에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말한 뒤 가던 길을 떠났다. 나는 곧바로 베이커 가로로 돌아가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내가 떠난 뒤 홈즈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컸다고 직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 안에 들어가자 한숨을 쉬며 안심했다. 홈즈는 여전히 건재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정신은 온전한 상태였다. 어떻던가 만났나 와트슨? 곧 올 걸세. 잘했네. 역시 자네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군. 함께 가자고 하더군. 그래서는 큰일이지 그랬다가는 도로 아미타불이지. 어디가 아프다고 했나? 중국인 선원 때문에 그런 병을 얻은 것 같다고 했네. 그걸로 됐네. 이제 자네는 퇴장할 차례일세. 무슨 소리야? 나는 이곳에서 기다려 스미스 씨의 진단과 처방을 참고로 들어보겠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스미스 씨는 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것 같군. 이 침대 머리 쪽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네. 그곳에 들어가 숨어 있어 주게. 그럴 수야. 제발 시키는 대로 해주게. 좀 답답하더라도 참고. 할 수 없군. 그때 홈즈가 그 초췌한 얼굴에 긴장감을 띠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마차 소리가 나네 와트슨. 나를 위한다면 부디 인기척을 내지 말게. 가만히 귀만 기울이고 있어줘. 그렇게 말하고는 기운이 빠지는지 털썩 자리에 누워버렸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몸을 감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자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침실의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시 동안은 두 사람 모두가 아무런 말이 없었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환자의 괴로운 숨소리뿐이었다. 손님은 머리맡에 서서 환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 야릇한 고요가 깨지고 스미스의 말소리가 들렸다. 홈즈, 홈즈. 내 소리가 들리는가 홈즈? 침대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스미스가 홈즈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고 있는 듯 했다. 홈즈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 스미스 씨 당신이었군요. 와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올 생각은 없었지. 그러나 이렇게 찾아왔어. 원한을 은혜로 갚는 거다 홈즈. 친절에 감사합니다. 훌륭한 마음씨입니다. 나는 당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존경합니다. 홈즈의 말에 스미스가 낄낄 웃으며 말했다. 그래? 런던에서 내 지식을 알아주는 사람은 당신뿐인 것 같군. 그래, 무슨 병인지 알고 있나? 그 병입니다. 그 병의 증상이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당신이 그 병에 걸렸다고 해도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아 홈즈. 만일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목숨이 위태롭기는 하겠지만 내 조카 빅터는 불쌍하게도 나흘 만에 죽더군. 싱싱한 젊은 녀석이 말이야.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그 애가 하필이면 그 동양의 병에 걸리다니. 당신의 말 맞다나 불가사의한 일이었지. 더구나 그 병이 내가 연구하고 있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우연의 일치치고는 내가 의심을 받을 만도 하지. 그것을 냄새 맡았다니 홈즈, 당신도 보통이 아니군. 당신의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를 댈 수는 없을걸. 어쨌거나 전에는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이번에는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해서 내게 살려달라고 하는 건 우습지 않나. 응? 홈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물을. 당신은 곧 저 세상으로 갈 몸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지. 내 말이 들리나 홈즈? 홈즈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가능한 한 치료를 부탁합니다. 과거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겠습니다. 나를 고쳐주기만 하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겠소. 뭘 잊어버리겠다는 거지? 당신의 조카 빅터의 의문의 죽음 말이오. 당신은 방금 당신이 그 청년을 죽인 것을 인정하는 투로 말했잖소. 나는 그 진상을 모르는 채 하겠습니다. 잊어버리든 기억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재판소의 증인석에서 당신과 마주칠 일은 없을 테니까. 내 조카 녀석이 왜 죽었는가를 당신이 안다고 해도 이제 나는 겁날 것이 없지. 나를 부르러 온 당신의 친구 이야기로는 그 병을 중국인 선원한테서 옮아왔다던데.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머리가 좋은 것을 자랑 삼고 있고 빈틈이 없는 사나이라고 자만하고 살아왔겠지 홈즈.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빈틈없는 임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아야겠구만. 자, 생각해보라고 홈즈. 달리 이 병에 걸릴 만한 원인은 없었던가? 모릅니다. 이제 무엇을 생각해낼 기운이 없어요. 부탁이니 제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살려주지. 살려주고 말고.
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이야. 당신이 죽기 전에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다. 이 고통을 덜게 할 수 있는 약을 주시오. 고통스러운가? 하기야 중국인 선원들도 죽어가며 비명을 질렀지. 가끔 경련이 일어날 텐데. 맞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아직 들을 수 있어 다행이군. 잘 생각해 보라고.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뭔가 색다른 일이 없었던가? 아니, 별로. 곰곰이 생각해봐. 그래? 그럼 내가 말해주지.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나? 우편물? 상자 같은 것 말이야. 안 돼. 생각이 가물거려. 정신 차려, 홈즈. 스미스가 빈사 상태의 홈즈를 마구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뛰어나가고 싶은 충동을 이를 악물고 참았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싫어도 들어야만 해. 상자를 기억 못하나? 상아로 만든 작은 상자를? 수요일에 배달되었을 텐데 그것을 열어보았지? 기억나나? 그래, 열어보았소. 안에는 강한 용수철이 장치되어 있었지. 누가 그런 장난을?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도 할 텐데. 바보 같으니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라고. 당신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내 일을 방해하려 했겠지. 내게 손을 뻗지만 않았어도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홈즈가 숨가쁜 소리로 말했다. 생각이 난다. 그 용수철. 피가 났지. 그 상자. 저기 테이블 위에 있는 상자요. 이것이 틀림없군. 여기에 두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 좋겠군. 그래야 증거가 완전히 없어지거든. 자, 이제 진상을 짐작했겠지, 홈즈? 나에게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죽어가게. 빅터가 왜 죽었는가를 꿰뚫어 보았기에 그 방식대로 죽게 해주는 거라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으니 내가 죽는 꼴을 앉아서 구경하기로 하지. 홈즈가 뭐라고 말했으나 모기 소리 같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뭐? 가스불에 심지를 돋구어 달라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모양이군. 좋아, 밝게 해주지. 그래야 내 얼굴도 잘 보일 테고. 스미스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방안이 곧 환해졌다. 다른 부탁은 없나? 홈즈의 말소리가 들렸다. 놀랍게도 기운찬 목소리였다. 성냥과 담배를 부탁하오. 나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소리를 지를 뻔했다. 홈즈가 평상시의 말투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어딘지 허약한 구석이 있기는 했지만 틀림없이 평상시의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스미스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갑자기 변한 홈즈를 보고 안이 벙벙해져 있는 게 틀림없었다. 마침내 스미스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홈즈가 말했다. 연기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3일 동안이나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거절했지. 당신이 아까 따라준 컵의 물이 처음이었어. 하지만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담배였지. 한 대 피워볼까? 성냥을 긋는 소리가 났다. 이제 살 것 같군. 어라,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나는걸. 발소리가 급히 다가오더니 문이 열리며 모턴 경감이 나타났다. 홈즈가 말했다. 모두 잘 되었소. 이 사람이 범인이요. 경감이 스미스에게 말했다. 빅터 세비지 살해 혐의로 체포하겠소.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거기에 셜록 홈즈 살해 미수죄도 추가해야지. 스미스 씨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고 가스불을 밝게 했는데 그것이 경감에게 보내는 신호였지. 자, 이 범인의 주머니 속에는 증거가 될 상자가 들어있소. 그걸 압수하도록 하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갑자기 도망가는 소리가 나고 우당탕 격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스미스가 비명을 질렀다. 어이쿠. 허둥거리면 더 아플 뿐이지. 가만히 있지 못하겠나. 경감이 말하며 찰칵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스미스가 악을 썼다. 용케도 걸려들게 했군, 홈즈. 이런 짓을 꾸미다니 양심의 가책을 받을 자는 내가 아니고 내 놈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는 내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고 나는 불쌍하게 생각하고서 이곳에 왔다. 너는 나를 죄에 몰아넣기 위해 연극을 꾸몄지만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증인이 없으니 나는 너를 무고죄로 고발할 테다. 홈즈는 잠시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신 뒤 여전히 그만의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네가 모르겠지만 와트슨, 이 일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는지 알지? 그때 허드슨 부인에게 내가 중병에 걸렸다고 믿게 했을 때 사실 그건 나를 사기꾼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거든.
나를 그렇게 꾸며서 그녀가 자네에게 믿게 하고 자네가 그 사나이를 데려오게 만들려는 의도였지. 그렇게 속임수를 썼던 것일세. 그는 비스킷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다시 말했다. 자네에게 속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게. 사실 자네의 여러 재능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꾸미게 되었지. 자네가 정말 진짜 의사라면 내 병이 가짜라고 알게 될 테고 스미스는 그 점을 간파하고 내 음모를 알아챘을 거야. 그럼 내 전략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니까. 나는 스미스가 그토록 집념이 강한 사람이라 확신했기에 그가 자신의 음모를 보러 올 것이라 믿었지. 그래서 그가 내가 살기 위해 꾸민 거짓병을 믿게 만든 것이 핵심이었네. 홈즈는 살짝 웃으면서 이제 자네도 알겠지? 내 속셈은 단순히 스미스를 유인하고 그의 계획을 밝혀내기 위한 거였던 거야. 하지만 자네는 진짜 중환자처럼 창백한 얼굴이었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누구나 얼굴이 반쪽이 될 수밖에 없지. 그 외에도 약간의 기교를 부렸네. 이마에는 바셀린을 발라서 윤기를 내고 눈에는 약을 넣어 핏발이 서게 했고 볼에는 붉은 화장을 입술에는 초를 얇게 깎아 붙였지. 그 효과는 확실했네. 누가 봐도 열에 들뜬 중환자로 보였을 거야. 내가 꾀병에 관한 논문이라도 써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지. 그리고 미친 듯이 헛소리를 하면 그 열로 머리가 이상해진 것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로 전염되지도 않을 병인데 왜 나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나? 그런 질문을 하다니 와트슨. 내가 자네의 능력을 정말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자네의 예리한 진찰을 받으면 아무리 내가 엄살을 떨고 있어도 맥박은 정상이고 열도 없을 테니까 자네가 나를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아주겠나? 하지만 4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속일 수 있지. 와트슨, 자네를 속이지 못하면 누가 스미스를 여기로 데려오겠나? 그리고 그 상자 말일세. 그 상자는 여는 순간 독사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용수철이 튕겨져 나오게 장치돼 있었지. 빅터라는 청년은 상속권 문제로 싸우다가 살해된 것인데 그도 아마 그 상자를 열어봤기 때문에 큰일을 당한 것이지. 나는 항상 우편물이 올 때마다 조심해서 원격으로 상자를 열어보면서 스미스의 계획을 파악했어. 그리고 나는 그가 의도한 대로 그의 입을 통해 자백을 유도한 것이지. 자, 와트슨, 저기 있는 윗돌이 좀 입혀주지 않겠나? 경찰에서 일을 마친 후 어디 식당에 들러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왕창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어서 나가세. 모턴 경감과 스미스가 우리를 기다리겠지.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